도대체 뭐 심영, 심귀하는 게 이게 어떤 것인가? 이게 말은 있어대 우리 정신세계에 있는 말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누구도 확인을 시켜준 사람이 없거든요. 어떤 걸 영이라 하고 어떤 걸 심이라 하고 우리가 말하는 정신, 감정 이런 걸 뭘지 알 수가 뭐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불교를 이걸 듣고 공부한 건 아닌데 불교를 통해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지 자신이 첫째는 다스리지 않는 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걸 알아가지고 나를 다스리는 역사가 있은 것 같으면은, 경험이 있은 것 같으면은 제 자신이 그의 어떤 힘, 합덕이라는 것, 어떤 쉽게 말하는 학의 어떤 위신력 같은 거, 뭐 학의 어떤 좀 심리력 같은 거, 이런 거를 저는 솔직히 한 번도 못 느꼈어요. 그래서 특별히 공부한 것도 없지만 점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보니까 진리와는 거리가 너무 멀어지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실제로 애들 지도해보고 책을 많이 보고 하셨지만 자기 문제로 돌아와서 또 이렇게 안에 들어가 보면은 자기는 무슨 투성이거든요. 이거는 뭐 성불하지 않은 사람은 난 누구나 똑같다고 봐요. 뭐 저만 그렇다고 생각 안 하지. 그래서 과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다룰 수 있느냐. 그런데 특히 공자님도 그랬거든요. 공자님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문제도 그랬지만 공자님은 우리 전설에 의하면 자기 전생을 800급을 한대요. 800급, 1급도 아니고. 그러니 자기 전생을 몇백 급 정도 이래 아는 사람, 예를 들면 제 자신의 경우로 보면은 나는 내 가족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전생을 알아요. 어떤 인생을 서로 만났다 이랬기 때문에 어떤 도움은 되는가 하면 이런 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옛날에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네 아들은 나한테 와가지고 너는 또 애에게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이런 걸 알았을 때 체념하기 좋고, 또 그걸 쉽게 말하면 내 엇보닥해서 수용하는 어떤 이런 포용성 같은 이런 거는 좀 되대. 또 만약에 안 그랬더라면 지금은 그 막내 아들이 상당히 애를 먹인 일이 있어가지고 아마 성격상으로 봤을 때 제가 상당히 병을 얻었을 거예요. 그러니 과연 이 세상 사람이 누가 자기 같이 꺼내고자 하는 아내의 전생을 알고 또 자기 자식과 만난 걸 어떻게 아는 사람이 몇이 있겠습니까? 안 그래? 저도 부친 연불덕대게 좀만큼 봤을 뿐인데, 그래도 뭐니 해도 내 육신 속에 있다는 영혼이 어떻게 존재하고 그 위치가 어디쯤 되는가는 확실히 알아야만 우리가 말하는 정신세계를 누구에게 얘기할 수 있고, 특히 교육은 정신교육이지 뭐 빼놓고 나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문자 배우는 것도 그렇고 왜 몸이 이렇게 참 단정해야 되고 품행도 좋고 아름다운 그런 품성을 길러야 되는가 하는 것도 알고 보면 심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한번 이 각인이 하는 이런 거를 선생님들한테 한번 지금부터 더듬게 해볼 테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선생님들이 이게 은밀하게 자기 정신을 내밀하게 들어가서 어느 정도는 더듬더듬 그 유추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차원이 이게 불성의 차원이고, 쉽게 말하면 이 각성의 차원이고, 이 뭐 불성의 각성을 합시다. 그래 더 쉬워요. 불하면 또 종교 냄새가 나서 안 돼요. 참 이상한 거는 이 종교가 얼마나 요즘 추접해졌는지, 종교라 그러면 지 자신도 조금 괜히 먼저 거리가 멀어져. 그러니까 이 각성 차원을 한번 지금부터 더듬어야 되겠는데, 각성을 먼저 더듬는 방법은 우리는 육신 속에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손을 한번 이렇게 볼테이든지 좋습니다. 어디든지 한번 손을 한번 만져가지고 한번 꽉 집어보시죠. 딱 집었다가 놨다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꽉 집으면은 지금 걸 이렇게 어떤 압통을 느끼다가 탁 놓으면은 편안함을 느끼든지 무감각한 걸 찾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잡으면은 알아 하는 거는 이거는 감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느껴서 아는 거는 감각이라는 건데, 감각의 소관이 어느 쪽에 들어가는가 하면 여기서는 이 귀신관에 들어가요. 귀. 이 감각 차원에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학문에서 착각하기 좋은 게 뭐냐 하면은 이 각이라는 말이 여기에 들어가는 게 잘못인데, 잘못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각이 심에 들어가면, 각이 심 쪽으로 가면 온갖 마음의 그 형태를 이루고, 각이 영적으로 들어가면 온갖 영혼의 작태를 부려요.
이 각이 신으로 들어가면 온갖 신성의 여러 가지 형태를 또 이루거든요. 이 각이 귀 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감각 현상을 이루면은 뭐 맵고 쓰고 달고 온갖 뭐 이런 감각적 현상을 일으키는 거야. 자, 그러면 감각은 뭐냐면 말초신경의 어떤 감각적, 쉽게 말초신경의 장난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먼저 이 말초신경의 장난이라고 하는 건데, 신경의 장난은 쉽게 말하면 여기 옵니다. 신경하는 거. 그러면 신경의 장난은 여기 지금 신의 차원에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신은 우리가 한번 잡아보자. 뭘 신이라 그러는가? 아주 좋은 예로 신은 이런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해버리면 소리면 오싹 끼치는 거 있지. 홍시 빨간 걸 보면 안 먹어도 다다란 성큼을 잡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먹었는데도 그 이상하게 그 되게 서운한 얘기를 오늘 들었으면은 굉장히 무한하다 하는 무한감이라 하는 감성을 내가 딱 잡거든. 이거는 감각적 어떤 물질에서 닿는 데서 잡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감각현상이라 하는 기고, 이거는 귀신 소근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붙은 사람은 앉아서 자기한테 뭐가 막 뻘뻘 끓는다 하고, 앉아서 뭐가 쿡쿡 지른다 하고, 막 과음을 지르고 어디서 소리를 난다 하고 막 이럽니다. 신들사는 그래요. 자폐증 환자나 좀 저런 아들이 학교에 그 학교 가보면은, 그런 학교 가보면은 애들이 머리를 막 뽑아먹고 자기 뭐 살을 뜯고 손톱을 뜯어먹고 막 이래거든요. 이것이 귀신관례의 그 어떤 쉽게 말하면 완전히 귀신의 어떤 그 이식에 빠져버리면은 전혀 여기 신이나 영이나 심이 하는 그러한 의식 상태를 몰라요. 오직 그거밖에 몰라요. 그래서 신경은 어떤 게냐면 방금 얘기한 말이나 어떤 생각을 상상함으로써도 여러 가지 어떤 감성을 잡는 측면은 우리가 말하는 신경입니다. 그래서 신은 초대한 신을 부를 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옴남 하는 불교에, 아니면 알라 하는 알라 희교에서 알라 하는 거라든가 뭐 어떤 주문을 자꾸 외워도 이상한 현상이 내리거든요. 그 이 신의 현상의 이상한 징후가 뭐냐 하면은, 기어장난은 쉽게 말하면 아프다든가 뭐 어떻다든가 막 어떤 고통을 호소하거나 막 괴로워서 막 아니면 간지러워서 막 하하 웃는다든가 이런 장난을 정신적으로 분열을 일으키는데, 신의 장난에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제 혼자 자꾸 시비르든지 웃든지 지 혼자 느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영적인 차원에 올라가면은 어떤 현상이 오는가 하면 완전히 그 사람은 무의식 상태에 가면 자기가 알지 못하는 말을 막 해버려요. 일반 사람이 알지 못한 소리, 예를 들어서 누굴 보고 너 어제 뭘 했네 하면 막 예언을 막 해버려요. 이건 왜 그러냐, 왜 그런 현상이 오느냐, 영의 속성이 그래서 그런데 조금 더 그런 줄만 알고 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 힘의 착용에 우리가 말하는 마음인데, 물론 표현하자니 제가 이 마음 썼지, 마음은 본디 이 신자가 아닙니다. 힘은 바로 요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을 심이라 해요. 자, 여기는 뭐냐면 우리가 본디 생각하면은 이 마음이라고, 이건 물론 제가 이거는 개발해서 쓰고 있습니다.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 마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심은 아다시피요, 조금 뭐 부해를 지르면 누가 이쁘면 이뻐서 미쳐지, 뭐 밉다 그러면 막 이렇지, 막 옆에 이랬으면 막 집에 뭐 좀 나쁘서 듣고면 전두로 막 희한하게 하지, 막 이게 심이거든. 이게 심이고, 마음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엄청난 높은 차원이에요. 그러면은 영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영의 차원은 영자를 여기 제가 잘 보라고 이렇게 상형문자를 썼는데 딱 여자입니다. 딴 게 아니고, 사람을 부처님처럼 완전히 결과부하고 딱 결과부자하고 앉으면은 여자가 됩니다. 요 밑에 여기 안전무자인데 요 앉은 모습입니다. 요 글자가.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손을 이룬 모습에다가 요 입구자 요 콧구멍하고 입구멍하고 뭐 한 개도 눈하고 뭐하고 하나도 안 들립니다. 머리가 귀하고 한 개도 안 가는 글자가 한문에
상형 문자로서 가장 인간의 심령 상태를 아주 과학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래 철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글자는 한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오늘날 교육 제도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우리 한국적 의식을 가진 사람한테는 처음부터 한문을 가르치더라면요, 오늘날 그 선생님들이 애들 교육하는데 이렇게 해먹진 않아요. 제가 아들 들고도 민마디 해봅니다. 해보면은 적성에다가 내 손자 들고도 해보거든요. 한 잘 내가 며칠 동안 같이 봤거든요. 영 달라요. 절제 하는 행동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 영자라고 하는 건 이걸 뜻했으니까 뭘 말하느냐, 안입이 설신이 육감 육식 육정을 갖다가 전부 관장하는 기라. 그러면 육감 육정 육식을 관장할 수 있는 그 높은 차원이잖아. 이 차원은 영적인 차원으로 가는 수행법이라 그럴까, 교육법이 뭐냐, 요렇게 앉게 만들어야 돼요. 선생님들부터 이제 한번 이렇게 짝답이 들고 이 결과보자입니다. 물론 막 꽉 올려야 됩니다. 안 되면 막 그 밧줄 땡기가 끌고 매도 돼요. 안 되거든. 집에 기둥에 매면 좋습니다. 기둥을 갖다 허리가 갖다 묶어놓고 막 이 짝짓짝 걸고 땡기면 돼. 걸고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 이 신령 명자로 앉으면 뭐가 다른가 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 사람을 뒤로 앉힌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뒤로 앉았을 때 이 모든 신경은 척추를 통해서 내려가는 건 우리 다 상식적으로 아는 거 아닙니까? 척추를 타가지고 이게 우리 모든 신경이, 내 신경이 전부 다 내려가는데, 이 신경이 어디로 오는가 하면 요 밑에 우리는 이거 미조고리라고도 합니다만, 우리 경락학설에서는 바로 이 밑에 이 한문 후에 일자리를 장강이라 이럽니다. 장강. 이 장강이라고 하면 허장강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부산에 사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은 애들에게 꼭 같이 둬야 될 말이 있어요. 여기에 가면은 장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안녕송 내려온 그 산, 장산이 우리나라 지도로 말하면은, 바로 지도로 말하면은 이 밑에 똥구멍 있는 자리다, 이 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우리 국어 앞으로 오늘까지 내가 이 우리나라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있는 애들 교과서 얘기까지 들어갈 겁니다. 산천 진영이 전부 만들어진 것이 풍수학적으로 만들고 누가 어쨌다 이러지만은 우리 육신에 없는 명칭이 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우리 육신에 있습니다. 있는 거로 글자 한자라도 알 걸 알면은 자기 몸의 육신의 어떤 기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은 저절로 성스러워진다. 이게 교육의 힘이거든요. 무지의 힘과 무지는 뭐가 잘하느냐면, 무지하게 이렇게 아무런 철학이 없고 아무런 거기 무슨 정신적인 뭐 혼이 없는 교육은요, 자꾸 무지를 축적합니다. 인간 의식 중에서, 인간 의식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의식과 무의식이 있잖아요. 무의식. 의식과 무의식의 축적이 자꾸 되기 때문에 아무리 대학을 나오고 무대학을 나오고 박사, 무박사가 돼도 자기 마음 하나 통제를 못해요. 마음은 고사하고 누가 조금 뭐 살짝 건드리다 보면 왱 하고 물어뜯는 모기소리를 내는 거야. 그래서 난 지금까지도 이 가장 답답한 얘기가 뭐냐면, 지금 교육 이랬을 때 그 육은 전에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이 육은 이 고기 육자이기 때문에 살을 말하거든. 육체. 여기서는 육체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어떻게 조절하고 조율함으로써 심성이 어떻게 달라진다 하는 것이 교육의 기본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영과 육이 이러지만은 영과 육을 옛날부터 화를 붙인 것은 후세 내려오면서 썼어요. 본래 영화란 말을 안 씁니다. 화가 하면 이분법이 돼버려요. 영육이지. 그러니까 육이 곧 영이요. 영이 즉 육이다 이 소리인데, 이것이 어떻게 내려오면서 분리해버렸어. 영과 육체와 혼 이렇게 다르게 얘기했어. 그래서 이렇게 결과모자하고 앉으면 뭐가 되는가 하면, 이 밑에 여기가 이 자골이라 하는 데죠. 이 자골이 여자와 남자가 차이가 얼마나 있느냐 하면은, 미안한 얘기로 농담으로 들어드십시오.
사람을 잡아가지고 무판집에 파는 식으로 값을 치는 거 선생님. 남자가 적게만 진짜 비싸답니다. 그런데 인류학자들이 사람을 만들어 본 게 남자는 약 1억 뿌리면 만들어진답니다. 1억이 되는데 여자는 3천억 뿌리던데요. 3배가 더 비싸더래요. 1대3이 되더라고요. 어디 봐야 되는가 하면 바로 이 자원이 그렇답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들 말이요. 밑에 그 자골 이거는요. 값이 엄청나게 비싼 일인데. 그래 그거는 좀 이상하게 있으면 단박에 가면 현찰되는 거야. 선생님 나는 별 볼 일 없다고. 소모품이지. 농담으로 들어보십시오. 근데 왜 저기 그러냐면은 여자의 디골 자골 저건요. 이게 자동으로 이게 조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을 때 되면 이렇게 벌어졌다가 들어갔다가 이런데요. 조리란 말이 뭐냐면 놓을 때는 벌어졌다가 이제 이 완전될 때 다시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는데 옛날 바쁘고 닳고 함께 뭐 그런 여가 있어 보면 이랬거나 말았거나 후다가 이대로 오면 굳어버리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골이 되면서 오는 여러 가지 첫째는 두통이 아파지기 시작해요. 이게 벌어진 상태면 해골도 벌어집니다. 이게 조립이 되면 해골도 골도 그 안고 나면 골도 전부 다 아프고 머리까지 다 아프고 나 봐서 알지? 나만 부친 말씀 듣고 알아요. 딴건 몰라요. 마누라한테도 안 배웠어. 그래 이게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제왕절개 하는 대체에 되는 이유도 여기가 시집 늦게 가면 굳어져서 그렇다거든. 이게 잘 안 된다 이러는데 아무리 늦게 가더라도 우리가 앉는 자세 있잖아요. 이거요. 일본 사람들이 딱 이렇게 항상 이렇게 불어앉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방금 얘기한 이 자고를 발달시키는데 의미가 있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항문 요 밑에 여기가 밑에 요 저 장방이라는 혈 밑으로 내려가면은 특수한 두 개의 혈이 있습니다. 뭐가 보면 밑에 가면은 해음이라는 혈이 있어요. 해음. 이 뭐를 했잖아요. 해음. 모든 음이 모이는 자리다 이래가지고 학문과 성기 있고 십자되는 부위입니다. 이 자리가 이 남녀 간의 그 성이 흥분되게 되면 튀어나오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뭐가 다 들었느냐? 해음이 들었는데 여기 음이라는 건 뭐냐면 방금 우리가 말하는 이 마음이 들은 자리다 이 소리입니다. 마음이 저기 다 들었어요. 우리 생각에는 여기 가슴에 있는데 가슴에 있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심이고 저 심정이니 심이 짐이고 여기에 있는 우리 밑에 있는 이것을 우리 속칭 우리는 여기 밤이라 하는 게 여기에 다 들었다. 그게 음기가 전부 저게 들었다 이래서 해음이라고 이 해음에서 시작해가지고 머리 꼭대기 올라가면 이렇게 되는 자리죠. 꼭대기 뭐가냐면 백해라는 자리가 있어. 우리 머리 꼭대기 있는 얘는 또 반대로 해는 해로 돼. 이게 모든 것이 전부 요 꼭대기로 다 모인다. 꽃봉오리처럼. 그래서 사람도 한 송이의 꽃봉이처럼 되어 있다는 상이. 그래서 모두 이 세상에서 이렇게 된 것이 하트상, 사랑은 하트상이라고 이러는데 이게 성기 모습입니다. 이걸 뭐 자유, 평화, 뭐 이상, 사랑하고 사랑이라 그런까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이 상징설로 나온 것은 하트상을 잘못 이해된 겁니다. 하트와 똑같이 생긴 것은 방금 얘기한 뒤에 저렇게 결과보자하고 앉아가지고 딱 이렇게 제끼가지고 보면 완전히 저 하트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가라는 거 있지요. 요가라는 말이 이게 요가라 하는 게 이게 저 높은 영적인 차원으로 올라가는 해탈로 가는 초월로 가는 행위의 가르침, 즉 도인법을 행위의 가르침을 행위를 통해서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 걸 요가라고 한다 이랬거든요. 즉 깨달음으로 가는 걸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높은 깨달음 차원으로 올라가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안 배운 게 뭐냐면 오늘 전부 금시초문이라요.
이 학문하고 그 십자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든 마음이 머물고 있는 회음의 자리라는 데 우리 눈을 떠야 돼요. 지금 우리 자신들이 여기를 다스리지 않고는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첫째는 내 자신을, 대체로 이제 선생님들은 스스로 이제 좀 이렇게 남보다 좀 다르게 좀 모든 것이 참 품위도 있으시고 좀 이렇게 고상하시지요. 하지만 그게 뭘로 만들어졌느냐 하면요, 억지 취향이라. 본능은 아닙니다. 본능은 절대로 벌거벗고 댕기면 춤추고 싶은데 그래라 하니 이놈의 그 사회가 본게 옆집 누가 보면 선상님이 저기 뭐 이카까봐 지금 똥금이 나서 지금 마음대로 못하시지. 몸에서 일어나는 정신 상태로 보면은 똑같아요. 뭐하고 저 밑에 저기 지하다방에 노는 사람하고 똑같다 이라. 선생님 맞죠? 선생님은 어떤 믿음의 힘 가지고 많이 달라진 걸 알아요. 그러나 몸에서 일어나는 본능 가지고는 아닌 줄 알아요. 그래서 종교의 힘이 좋고 교육의 힘이 좋다 하지만은 그건 어디까지나 나는 의식의 폭력이라 이럽니다. 교육은. 이건 어디까지나 의식의 독재자, 우리 가슴 속에 있는 독재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입니다. 이 무수분 독재자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혹사당하고 있고 노예가 되어 있다 하는 사실이지요. 정말로 어떤 나를 내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자유인의 측면이 아니다 하는 것. 바로 그 키포인트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하는 걸 몰랐다. 그래서 나는 일본 교육자들이 일찍이 깨달은 게 뭐냐. 이렇게 꿀에 함께 해가지고 꿀 앉게 되면은 그 자리가 어디를 자극받게 했는가. 이 무릎 옆에 뒤꿈치가 딱 갖다 눌러놓으면 그 헤엄자리를 딱 자극주기 돼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다 됩니다. 이거는 실제로 해보시고 애들부터 내일부터 시기 보셔야 됩니다. 대단히 정신이 산만하고 쉽게 말하면 문제아들을 어떻게 하면 그 의식을 성스럽게 하느냐 하는 키포인트가 뒤에 똥구멍이 딱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보세요. 나는 일찍이 학문이라면은 학문이라고 하는 이 학문이라는 문을 나는 글을 문자 쓸 줄 알았어요. 아니라요. 선생님 맞지? 선생님 봐. 학문을 이래 안 쓰잖아. 글을 문자 안 쓰지? 이래도 써요? 이건 잘 못 쓰는 기라요. 문자 씁니다. 문자. 자, 지금부터 문으로 갑시다. 오늘은 내가 문으로 가는 얘기를 하려고 시작합니다. 참 학문으로 가는 얘기인데 이것도 학문 그래죠. 지금부터 문자로 가야 됩니다. 우리 몸에는 문이 큰 문이 몇 개가 있느냐. 해인사 가시면은 팔만대장에 올라가는 그 조그마한 문을 구강전이라 해놨는데, 첫째 옛날에 그 춘추 전국 시절 이전에 공자, 명자 이런 뭐 장자니 노자니 연대로 봤을 때 노자가 먼저냐 공자가 먼저냐 뭐 별 얘기 다 있습니다만은 제가 기억하는 한으로는 관자라는 분이 자자를 제일 먼저 썼던 관자가 계세요. 관자. 이 관자라는 어른하고 노자나 이런 어른하고 시대는 비슷한 걸로 아나? 제일 고령자인 줄 압니다. 이분에 의하면은 이런 말을 썼거든요. 구규충이라. 구규 기욕충. 아홉 구멍에 기욕, 더러운 욕심이 꽉 차서 이랬거든. 구규. 구멍 규자입니다. 그러면 그 아홉 구멍에 구멍이 꽉 차니까 목불불견이라 눈이 있어대 눈으로 뭘 보질 못하고 이불성이라 귀는 있어대 귀는 듣지 못한다. 이래가지고 그 아홉 구멍을 실올픈 글귀를 들으면은 참 기가 막히는데 내가 이 안 씁니다. 왜 안 쓰는가 하면 그 문구가 아무리 좋아봐도 내가 어떤 식으로 다스리는 요령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무엇을 터득하지 않는 상태는 그러면 글이 어디 가면 술 한잔 먹을 때 한 잔 먹고 니나도 찾는 것보다 낫다는 게지 아무런 매력이 없어요. 그런 기가 막히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규가 이 구규를 갖다가 더러운 욕심으로 꽉 찼으니까 구규충익이라. 그러니 이것을 더러운 욕심을 씻어버리는 데는 간단하게 하면 이래놨어. 정례자덕이요 동적실이라 그래놨거든.
고요하게 앉아 있으면은 모든 것을 얻어. 그게 모든 아홉 구멍에 뭐 이익을 얻는데, 이걸 까불고 설치기 시작하면 동적실이라 모든 공덕을 다 잊어버린다. 이래가지고 관자의 논리를 보면은 지금 신령영자처럼 가만히 앉아있는 것, 즉 정적인 교육을 굉장히 주장하셨어요. 그러면 어째서 구규가 되는가는 잘 보면은 우리 남자에게는 분명히 아홉 구멍이 있어요. 큰 구멍이. 요게 일곱 기 됩니다. 요 우리 얼굴에 붙어 있는 일곱 구멍의 사상이 옛날 동양 철학원에서는 사람의 머리를 천열복판을 인적을 지이랍니다. 하늘에 칠성밌단 말은 요 위에로 딱 일곱 구멍이 있어요. 이래서 이게 칠성사상이 우주적인 하늘의 별 칠성사상 이전에 인간에게 일곱 구멍에 위에 있는 일곱 구멍에 일당하지요. 빼고 들어갈 것도 없잖아. 일곱 구멍에 칠식을 칠성으로 받고 이 칠식을 우리는 뭘로 받느냐? 여기서 말하는 정으로 받던 거, 영으로 받던 겁니다. 칠식을. 그 칠식이면은 안일이 설신 육군을 전의식이라 해서 바깥으로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감정 있잖아. 감상, 감정, 의식, 이거죠. 그 다음에 내 내면으로 기억하는 센터가 있는데 이 잠재식이라 하는 이 잠재식 센터 속에는 뭐가 있느냐? 의식과 무의식이 둘이 거기서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홉 구멍이 된다는 것은 밑에 배설 센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루중생, 줄줄 새는 유루니 무루니 하는 거 있죠. 이거는 우리는 줄줄줄 새는 유루이기 때문에 아홉 구멍에서 물이 만날 질질 나온대요. 좋은 음식 생각하면 입에 춤이 줄줄 나오지. 뭐 조금 그리운 일 생각하면 물 찌르르르 나지. 뻔한 구멍인데 물 찔질 않는 데가 없다니까. 사랑하는 연인을 생각하면 아랫도리가 축축해지지. 축축한 거는 공중에 날질 못한다니. 밑으로 자꾸 떨어진다니. 자꾸 떨어져서 저 밑으로 쑥 빠져 내려가면 그 다음에 한번 밑으로 뚝 내려가면 뭐냐. 그때부터는 축생. 우리가 말한 축생과 아기갈래 사이에 귀신이 있어요. 이게 있어요. 아까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갈래 떨어진다. 그 악이 밑으로 가면 이제 지옥이 되고, 이제 지옥에도 여러 차별이 있죠. 지금 내가 이식 얘기, 이 정신세계 얘기를 합니다. 정신 얘기인데 이 정신이 담겨져 있는 우리 육신의 차원에서 어딘가에 무엇이 있는가 내가 확인시키는 시간이거든요. 우리는 진짜 이것이 어떤 다른 종교적 차원에서 이해될 문제가 아니고, 인간이라면 이 세상에 나서 부모님으로부터 제일 먼저 학문이라 하는 게 무슨 문인가에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하는 똥구멍이지 뭐 이렇게만 알고 하는 거야. 왜 그걸 황이라 했는가? 왜 학문이라 했는가? 왜 저를 황영산이라 했는가? 목폰이 우리나라에 지명이 있지 않습니까? 저 포항하면은 우리 몸에 포항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포항. 이 포항절에 고장 나는 여기 다리는 걷질 못해요. 우리 몸에 있는 이름이 지명으로 되어 있지 않는 데가 없어요. 사실. 우리 몸에 있는 이 기관이 전부 여기 방금 얘기한 해엄자리를 갖다가 어떻게 다스리면은 정신이 인간의 정기식이 어떻게 된다는 걸 일본 사람은 알았다. 거기 꿀안는 겁니다. 꿀안 가지고 앞으로 애들 벌 주는 차원에서도 탁 꿀안자를 해가지고 뒤꿈치를 딱 들어서 항문 사이에 딱 집어넣게 하십시오. 예? 그 쉽게 말하면 엉덩이 사이지. 집어넣게 하라. 이것도 한번 봐야겠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인데 우리가 쓰는 이 히프 이거 이름 내가 이쁘기거든요. 우리 보통 궁덩이 이래면은 그 육체의 지명으로 말하면 요 옆이 여기가 궁덩이라 할궁자매로 굽었다 이거 살짝 굽었다 이래서 요 궁덩이라 한다고 이랬습니다. 우리 히프라 하는 부위입니다. 이 짱님이 히프라는 부위, 이게 궁덩이. 엉덩이라는 부위는 이 부위를 엉덩이라 해요. 엉덩이. 또 방덩이라 하는 부위, 방덩이. 방덩이는 어딜 방덩이라 그러냐면 요 밑에 앉는 부위를 요 부위를 방덩이라고 이래요. 자, 다시 말하면
궁덩이는 이렇게 써요. 궁을 궁자로 씁니다. 글자가 바뀌었습니다. 이 궁할 궁자로 궁덩이. 덩이는 대부분은 구자입니다. 구자는 덩이라고 이럽니다. 이름을. 궁덩이. 요 부위를 갖다 이 뒤에 이 전체 부위 뒤로 이래 봤을 때 보이는 그 부위를 우리는 엉덩이 이래요. 엉덩이. 덩이 또 역시 같은 자입니다. 응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밑에 이렇게 하면 툭 튀나는 부위를 갖다가 우린 방덩이라 이럽니다. 이게 북방이라는 마글방자입니다. 방덩이.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히프에 바로 우리가 말하는 엉디에는 엄청난 인생 철학이 있어서 그래요. 봅시다. 누가 선생님들도 뭣도 모르고 자기 딸한테 야 이놈의 뒤집어 궁둥이를 어디다 대느냐 엉덩이를 어디다 들이대느냐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이게 쌍말이 되느냐 하면요 엉덩이는 결혼한 부인의 히프를 엉덩이라 합니다. 왜? 수시로 응해줘야 된다고. 궁덩이는 혼자 위에다가 댄 사람들을 그 궁한 사람들 있지요. 가부들. 그 궁할 궁자입니다. 궁덩이. 방덩이는 처녀들. 막아야 되고 어떤 놈도 거기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인 게 모두 다 이라. 이거 보세요. 우리가 쓰는 말이 이것이 그냥 뭐 의미 없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얼마나 무섭냐. 그래서 요 밑부위는 왜 부처님이 길상초를 까느냐. 방덩이기 때문에 일체 섭이나 나쁜 축축항이나 나쁜 기가 못 올라진 게 뭐를 까락했어. 깔아도 길상초를 깔아라 이래놨거든. 응? 길상초는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실제 풀이라는 의미보다도 상스러운 생각을 좀 가지라 이런 얘기가 돼요. 상스러운 길상초 기할 길자 상스러운 상자거든. 네? 그게 뭔가 해야 되냐면 꼴이지. 우리가 왕골이지요. 왕골을 깔고자 하면은 방풍, 방열, 방석 다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혹시 치질이 많이 걸리고 지금 주변에 선생님 주변에 누가 혹시 지금 고생하는 분이 있으면요 황토 얼굴을 침대 조만하게 만들어서 가서 이렇게 책상 위에 늘 앉으면 없어져요. 방덩이 막아야 될 긴데 뭘 못 막았어. 석축한 거 올라온기라든가 너무 뜨거운 기 올라온다든가 어떤 뭐 나쁜 기운 올라가면 못 막았다. 왜냐하면 방금 이 장강이라고 하는 이 밑에 혀대는 회음이란 회음은 뭡니까? 모든 기를 받아들이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온갖 정신 장난을 일으키고 미친 사람 우리 치료할 때 여기 됩니다. 정신병 환자래. 장강이라는 혀를 갖다 집어넣어서 집어넣고 어떻게 하면 정신병자가 100%는 수가 있어요. 또 이 얘기 듣고 또 아무나 저한테 들어보지 마십시오. 그 어째다 그런 게 있더라 이 소리지. 그래서 이거는 이 측면에서 선생님들이 좀 연구를 많이 해보십시오. 네, 이렇게 정보만 제공해 줄 테니까. 다양한 논문도 한번 써보시고 연구를 좀 해가 애들에게 지도를 한번 해다 이것저것 해보세요. 예를 들면은, 잠시도 엉덩이를 그냥 못 있는 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헤엄자리를 탁 달아붙게 편안하게 할 수 있겠는가? 그 밑이 붕디가 괜찮아서 못 앉아있다. 우리 이래거든. 그러니까 밑을 편안하게 해서 영원히 앉아있게끔 하자면은 뭐 여설사다 찰떡사다 불 받칠 수도 없고 좌우지간 본드 붙여 이 본드처럼 붙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라. 그게 뭐냐 방금 얘기한 꿀안게 해가지고 뒤꿈치로 이쪽 저쪽으로 자극을 헤엄해 주는 겁니다. 첫째 여주면은 초등학교는 상관은 초등학교도 다른 애들은 4학년 때 생리를 아는 걸로 돼 있어요. 7세로 돼 있습니다. 7세로.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게 우리 그 생리로 봤을 때는 7세에 성을 하는 걸로 돼 있고 남자는 8살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8살로 알기 때문에 8살로 알기 때문에 우리 흔히 할 말로 18놈이라고 해서 18놈이라고 말을 하고 여자는 14세로 나가요. 27이 14로 27세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 어른들이 남녀 7세 부동석이라 그러니까 7세에 뭐를 알까 이러지만은 여자는 무조건 10자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10자와 18자는 어떻게 무엇이 다른 걸 잘 봐야 돼요. 9구멍인데 9구멍을 이것을 어째서 9구멍이 가진 놈아 이 소리인데 왜 18놈이라 그러냐 하면은
모든 우리 생각이나 사념이나 감정이나 감각은 3차원에서 일어나요. 예를 들면 3차원이란 특별한 수학 공식 얘기가 아니고, 여기 탁친 게 소리가 나는 거는 여기도 중간도 아니다 이 소리, 아닌 것도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홉 구멍에서 일어나는 이 감정 현상이 18개라고는 안과 밖과 중간에서 일어난다는 게 육건에서. 그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아홉 구멍 반연된다 이래서 18이라고 하면은 요 둘을 더하면은 9이 됩니다. 이게 철학에서는 반드시 숫자를 더해가지고 홀수를 만들어가지고 하지 10수 이상을 십진법을 쓰질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우리가 평소에 쓰는 욕이 우리들을 갖다가 정신적으로 어떠한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철학의 그 의미가 담긴 얘기지, 이걸 그냥 무턱대놓고 쌍욕이라 해서 그 의미 개념을 잘못 붙여놓으니까 금쪽 같은 말씀들이 거의 많이 없어졌어요. 특히 18놈 같은 건 그래요. 18놈이라는 거는 우리는 18개 이 소리인데, 이걸 갖다가 욕으로 우리는 치부를 했거든. 그렇다고 해서 이미 그렇게 관념적으로 굳어진 의식을 새삼스럽게 쓸 필요는 물론 없습니다. 시대에 따라 다른 걸 가지고. 그러나 거기에 대한 의미는 찾아서 우리 애들에게 써야 되겠다 이거지. 그러면 지금부터 제일 우리 몸에서 근본이 되는 그 자리가 지금 여기 헤엄이란 자리인데, 생리를 벌써 알고 성감성이 일어날 때 성 조절하는 포인트가 헤엄입니다.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인간의 모든 정신 사고 영역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다든가 어떻게 이상하게 할 수 있는 포인트가 헤엄이란 자리입니다. 여기 학문에 있습니다. 학문 밑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성이 발동하게 되면은 그 자리가 뿔끔하게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 헤엄 자리가. 성생각이 없을 때는 그 자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성적인 흥분이 일어나고 발광이 일어나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도 그렇고 다 그래요. 이 자리에 어떤 자극요법을 쓰면은 성이 어디로 가느냐, 성적인 기가 어디로 가느냐. 앞으로는 헤엄이라 해서 여기까지 올라오고, 뒤로는 동맥이라 해서 이 기가 일로 올라와 가지고, 앞에서는 일루에서 사실은 이쯤 올라오고, 뒤에서는 요쯤 올라와서 헤엄에 가서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잠시도 그냥 잊지 못하는 아들은 이래 보고만 선생님들이 호철로 딱 머리를 한번 때릴 때 실제로 옳게 때리려고 하면 100회를 딱 때려줘야 돼요. 많이 칠 필요도 없어요. 100회 자리는 어떻게 잡으면 정확하냐면요, 길을 요래 접으면 2첨이라 이랍니다. 2첨 여기서 요렇게 걷고 코를 이렇게 정확하게 닦으면 요 자리가 돼요. 꼭 그 자리 정확하게 몰라도 됩니다. 그 자리를 딱 이렇게 때리면은 밑에서 올라오는 기, 앞에서 올라오는 음기, 뒤로 올라오면 양기고 앞으로 오면 음기라 이럽니다. 이걸 동맥, 인맥이래요. 우리가 경렬학에서 배우고 있는 혈의 그 독침한 명칭이요, 얼마나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이름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요, 이 독이라는 독자가, 동맥이라는 이 맥자가 총독이라는 다 다실 독자입니다. 우리 인간은 뭐를 다스리고, 인간은 정신을 다스리고 영혼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얘기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대학을 나오고 교육대학 나오시고 수십 년 동안 이 학교에서 재직 봉사하시지만 애들 교육하는 정신을 어떻게 컨트롤하는 맥을 몰랐다. 전혀 이거는 오늘 모르긴 몰라도 저한테 생명부재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정신을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이 소리는 많이 해서 나도 그런 소리 듣고 그러는데 아무 효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혹시 내 얘기만 너무 추상적인 게 아니냐, 혹시 네가 어디서 하는 말이냐, 이거는 묻지 마세요. 왜냐하면 적어도 선생님들 앞에 내가 공자, 문자 쓰는 식으로 여와서 이만큼 큰 소리 빵빵 칠 때는 책을 봐도 적게 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고 자식 간에 통했어. 통했다는 건 뭔 얘기냐, 내 자신이 그렇게 코트를 만들어 대니까 이 소리예요. 내가 논문을 쓰듯이 어느 책에 뭐에 있다는 식으로 박사 학위 받을 것 하면 내가 제시를 하겠습니다만은, 내 금방지게 어디 이런 말이 있다 될 수 있으면 안 할 겁니다. 그냥 막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그러니까
이제 뭐를 우리는 오늘 알았느냐? 자, 인간의 근본은 어디냐? 바로 뒤에 앞에 항문 밑에 해엄이 있으니까 해엄은 뭐냐? 가장 인생에 심각한, 네가 어디로 나느냐 모르면 어디로 나와? 응? 어머니 자궁으로 나왔지. 자궁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없어도 죽을 때까지 그 자궁이 그리워서, 남녀간에 그 자리가 그리워서 못 살아요. 난 여자는 그 자궁에 무슨 신비가 없는 줄 알았더니, 여자도 어머니 뱃속에 싹 들어갈 때 아버지만 좋아하고 어머니를 싫어하고 들어간대요. 뭐 서마가 들어갈 때는 어머니만 좋아하고 아버지는 차고 들어간대요. 들어갈 때 재미나는 거는 어머니, 아버지의 오르가즘을 자기의 오르가즘으로 알고 타고 들어간답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생태학으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때 남성이냐 여성이냐 차이가 뭐냐면은, 이상하게 남자가 여자를, 자기 부인을 좋아서 못살게 굴면은 확률이 딸을 놓습니다. 그래서 첩도 명산이라고 대체로 장계가 가지고 첫 딸을 대체로 잘 낳아요. 확률이 높아요. 반대로 싫은데 자꾸 제자가 저하고 살짝해서 억지로 이래 조금 가서 슬쩍 건드리면 그만 아들을 잘 낳아요. 그래서 애체가 집안에는 딸만 부스룩하고 아이고 뭐 때가리 없이 사는 우리 집에 가보면 왜 너무 무서운 자식을 굵직굵직하게 놓는지. 그래 가부 집안에 보면 굵직한 자식 잘 나옵니다. 정이 있고 뭐 찰떡궁합, 아이고 그 모습이 민석이다 하는 말. 여기 선생님들 이게 집에 선생님들 어른들이 궁합 좋으면 이제 선생님들 못해. 내가 알기로는 어지간히 아버지 엄마 뭐가 이가 안 맞았어. 이건 진리입니다. 인간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의 물질적, 네? 그 과학적, 화학적 그 이치에서, 자연의 이치에서 벗어나지 못해. 심리학도. 난 심리학이 자연의 어떤 승리를 벗어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자아의 이치와 똑같아요. 같은 것은 밀고 다른 건 땡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때 벌써 그러니까 시집갈 때 벌써 압니다. 나는 딸로케는 안 놓겠는 어쩐지 저 양반이 좋아 싶으면 그거 확률요. 내가 저 사람이 좋아서 죽겠다 이하고 저 양반이 조금 비끄적하면 그 아들이 그러는 기라. 양성자가 나의 중음신이 붙어 따라다니면서 자꾸 집적거려서 그래요. 그래서 도인들은 알아요. 옛날에 태계 선생님이 그랬다. 율곡 선생. 율곡 선생의 아버지가 저게 평양에 사또로 있었던 일이 있을 때 보니까 자기 부인하고 이제 한번 자러 갔는데 그 가다 길이 저물어서 우리 주막집에 간 게 막 한산도 비단을 깔아놓고 막 좋은 밤 미기 가면서 하룻밤 자자고 막 사정을 하는데 우찌우찌 하다보면 오랫동안 마누라도 굶었고 이래가 생각이 나서 한번 좀 자고 갈라 했거든. 하다가 마세한테 그 만큼 혼자 독서공명에 또 이거 억울한데 나머지한테 이제 이시 다이나 싶어서 그래도 공자 명자 경도 이런 양반이게 설설 기나서 막 밤에 그냥 도망을 쳐서 가니까 율곡 선생이 어머니가 알더랍니다. 신사임당이. 그 어째 당신 뭐하려고 그리 쫓아왔어. 내 대신 안아줄 사람이 있었을 낀데 가더래요. 당신 별소리도 안 해고 혹시 또 그런 거 알면 또 그런 가정 불안하잖아. 그래서 싹 뛰고는 뭐 쉴데없는 한다고 말았어. 그래 어쨌든 그 자기 한 사람한테 줬대요. 율곡 선생. 그 이튿날 그놈의 여자 생각이 나서 또 뛰갔네. 지금 어디냐면 강원도 그 알잖아. 저게 무슨 오죽현이잖아. 그 오죽하면 여기 성인이라고 하겠느냐. 이래서 는 오죽현이라고 하지. 그 오죽하면 성이겠냐 하는 그 오죽현에 그 넘은 그 뭐라 그 뒤에 이 태백산이 무슨 산이라 이게 그거. 그 산을 넘어가지고 그 술집에 쫓아간 게 마담이 겉도 안 봐요. 이 빚내 더럽다고 이 여자가 저렇게 변심이 심하냐. 여자 믿을 거 못 된다. 근데 어째 당신 어제 그게 좋다고 나 본체 많잖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소. 내가 당신 좋은 뭐 꽃이 좋아서 그런 줄 아나. 그 당신 옆에 크다란 자식이 하나 그런데 욕심나서 그렇지. 술집 마담이 그렇게 하더래. 선생님 뭘 알아요? 선생님 나는 뭘 알지? 아무것도 모르지. 비록 술 파는 안학년인데 그렇게 알았어요. 아이고 살마다 납니다. 이 얘기 들으면 넘어갑시다. 아이고 참 더럽게. 그래도 우리가 뭐 산다고. 그래 그 정도는 알아야 돼. 아이고 저놈은 시집가면 어떤 놈 뭐가 붙겠다 알아야 돼. 이상하게 바람을 피우고 설치고 다니는 아들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그게 손자들 그게 중음신이 줄줄줄 따라다니요. 막 서로 경쟁도 합니다. 그러면 그 내 아들한테요. 선생님 그 아들 있으면 그럼 아들한테 이놈의 딸내미들이 어디서 산지사과 개 때문에 몰려요. 그게 그냥 그랬까 봐요.
안개가 내면은 막 개떼가 산지사방에 모이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개는 다산을 합니다. 한복에 여름만 많이 나요. 자, 그건 여기고, 그 키포인트가 뭐냐. 앞으로 지금 우리가 이 공부하는 이것은 전부 성입니다. 성. 바로 이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이 성. 성을 컨트롤 못하면은 내일장 헌일입니다. 교육이고 나발이고 다 헌일입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부처님 말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성을 알거나 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은 마치 큰 제왕이 가면은 100만 대군이 따라가고 그야말로 참 억조 많은 부하들이 따라간다 이카지. 많은 백성들이 그걸 보고 우러러 절하는 것처럼 사랑을 하는 순간 1000만 가지 근심이 그렇게 따라간다. 뭐 또 해본 사람 몇은 또 아는 소리야. 새가 한 마리, 소가 한 마리 걸어가면 1000만 마리, 날파리, 똥파리가 막 따라가듯이 사랑하는 순간 그렇게 따라다니대요. 근심, 걱정, 우한, 재앙이.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좋아가지고 바둥거리다가 나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만, 어쨌든 바로 키포인트가 밑에 헤엄이 있다는 걸 꼭 기록해 두시고, 헤엄을 어떻게 하면 조절하는가, 이걸 좀 가서 내일부터 학생들한테 실제로 한번 실험해 보세요. 우리는 힘들지만 선생님들은 너무 쉽습니다. 문제 아들 아니십니까? 많은 듣기는 아들은 어쨌든 헤엄이 지금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런 아들한테는 딱 꿀앉혀가지고 꿀앉아 이랬을 때 벌이라는 개념으로는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게 제가 이 나름대로 차세대 교육론에 아주 기본이 뭐냐면 절대 폭력적인 그러한 언어라든가 그것이 어떤 교육적인 측면의 기합성을 띠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꽃잎같이 부드럽고, 네? 알리는 나비같이 팍팍 뛰면서 나비같이 쏜다 이러다가 자기도 한번 쏘여가지고 말을 못하고 이랬다만 그 쏘여도 그렇게 쏘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은 아들을 바로잡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걔가 신경적으로 뇌나 척추나 어떤 정신신경적으로 문제 있나 없나 하려면 손을 좀 앞으로 내봐. 양쪽 손을 이렇게 뻗치게 합니다. 뻗치게 해서 이상하게 다르르 떨면은 야는 선천성 정신 불안증을 가지고 있는 나온 아이입니다. 저 아버지가 날이만 날마다 이거 퍼먹었거나 저 두뇌와 감정이 있는데 그만 어째다가 싸우고 나서 알 만들면 그래요. 지 생태학이 근본적으로 나빠서 그런 거를 괜히 선생님들이 나오자서 이제 다시 재생공장에 넣어가지고 새로 만들어내려고 애쓰지 말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잘 조절해서 좀 더 그거보다는 다른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인간을 여러 가지 교정을 하느냐, 새롭게 이것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조보사 측면에서, 불교에 말하는 부처님의 조보사 측면에서 조련사처럼 진성을 진리려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해서 한 인간을 좀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자로서 선생님이 존재할 수 있지, 선생님이 누구를 기합을 줄 수 있거나 점수를 믿을 수 있거나 절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리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한테. 단 우리는 선생님들은 좋은 자로 이 세상에 나오셨고 조련사로 나오셨고, 조련사한테 얘기 들으니까 무한한 자비와 사랑과 인내와 그 따뜻함 정이 없으면 진성질 하나도 못 드린답니다. 폭력을 하거나 뭐 이상하게 좀 표정이 굳어도 그때부터는 말 안 했는데, 손 내봐. 아이고 이쁘네. 이렇게 부직하고 시작하십시오. 손을 만져주고, 그리고 머리를 때릴 일이 있으면은 아이고 이거 머리도 사실 반드시 이 백회를 이렇게 손을 열어가지고 차근차근 좀 눌러주십시오. 차근차근 눌지만 몹시 아프다 겁니다. 백회가 머리가 산란하고요. 막 걷잡지 못하고 이런 아들 있죠. 머리는 해도 공부도 안 들어가고 막 이런 아들은 여기에 백회가 터질 듯이 실제로는 자기는 앓고 있어요. 아파요 내가. 공부라 하면 막 염증이 지근지근 나고 그만 책만 이래 들어도 막 해골이 가들이 표현을 못해서 그래요. 견디지 못합니다. 그럴 때 백혈을 자극 주면 정신이 안정이 되는데 신기합니다. 신기하게 안정이 돼요. 그래서 옛날 선생님들은 딱 꼭 때리거든. 요 동네를 탁 때리거든. 선생님 어디 때리는지 모르면 막 때리지. 예? 부에 가면 어디 보이나 가니까 아무데나 때리고 보긴 모르는데 난도. 사실은 백혈 때리기 돼 있습니다. 이렇게 딱 씌워놓고 백혈 때릴 때 바로 때리는 방법은 코를 기준하면 됩니다. 코. 동맥이 여기 코를 기준해 내려오거든. 딱 열어보고 딱 때리면 그 백혈 맞게 돼 있고, 백혈 선생님 못 맞는다 이래 맞는다 해도 여기 무지무지한 좋은 혈들이 꽉 차 있어요. 백혈,
전정, 통천, 하늘하고 통한다는 통천, 막 성광, 막 빛이 난다는 성광, 그 다음에 신정 귀신이 신이 와서 산만한 정신이 와서 노는 이 자리가 그냥 번쩍하고 비천가는 순간 이 마음은 그렇게 차분하고 경건할 수가 없다. 먼저는 사실은 제가 미주알 고주알 할 얘기는 이걸 무슨 뭐 특별한 내가 과목해가지고 이것도 무슨 선생님들 교육하는 나름대로 연수원처럼 했더라면 제가 교과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한 몇 년씩 그러면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전에도 말씀했지만 이 교라는 교자가 이게 톡톡 두드릴 복자입니다. 이 정자는 이렇게 써요. 이렇게. 네? 정자는 이렇게 씁니다. 여기 있어요. 톡톡 두드릴 복자라. 해초해가지고 때리는 게 교육인데 요새는 뭐 조금 그랬다는 막 분리가는데 그냥 분리가나 교육감한테서 미뤄가지고 교장이 또 혼나가지고 고장이 또 선생 불러가지고 고관 불러가지고 그런다거든가 뭐 이래가지고 이게 뭐라 걔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 이 교가 이게 톡톡 때리는 게 반드시 들었는데 때리는 게 없는데 이제는 때려서 되겠습니까? 자극요법을 쓰면 됩니다. 테크닉을 주는 기거든. 테크닉. 나는 그래서 저 교자 톡톡 두드릴 복자 요 소리를 테크닉 복자 해야 됩니다. 테크닉은 뭐냐? 말로 줘도 테크닉을 받거든요. 그렇지. 선생님 이게 이뻐 하면 벌써 정신력으로 싫지는 않지 않습니까? 테크닉이 같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래요. 우리 손자든 누구든 손자가 언제든 이 자식이 좀 성질이 이상해가지고 막 지 가슴을 뜯고 어쩌고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저 할머니하고 막 좀 이상하게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래. 일로 와봐. 할아버지가 옛날에 딱 우리 손자 내 위손자처럼 이렇게 했거든. 할아버지도 그랬지. 할아버지 똥배 산주처럼 이렇게 했어. 우리 이제 손자는 이런 게 아니야.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너도 또 그러네.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 마음을 어떻게 고친 줄 알아? 난 이렇게 고쳤지. 응? 어떻게 고쳤는가 가르쳐줄까? 후회가 나면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었어. 이렇게 가만히. 그냥 있으니까 못 견디겠대. 코끝을 보고 있었지. 코끝을 보고 숨이 할딱 뛰도 안 한대. 할딱거려서 할딱거리는 걸 가만히 보고 있었어. 아니 님이요. 한 방 얻어맞아도 그렇게 얻어맞은 표정이야. 할아버지가 막 뭐라 하고 어쩌고 그래 막 내니 어쩌니 훈과학으로 갔다 공자 명자화 할 줄 알았는데 에? 할아버지가 옛날에 또 우리 내 손자 그랬을 때지 할아버지는 더 했어 또 이랬다고 한지 듣더라고요. 그때 나는 이렇게 했어. 이거는 노래삼아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 세상에요 모든 감정과 사념과 분분한 정신을 우리가 말하는 정신 집중 통일시킬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호흡밖에 없어요. 호흡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불어앉는 것이 그렇게 좋다 하는 얘기고 지금 우리 책상이라든가 앉는 거 이게 문제가 지금 현재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데 요즘 뭐 똑바로 앉아 이거보다도 저는 적어도 내 아는 선생님들한테는 한번 해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일단은 잠깐이라도 이렇게 책상을 올리면 올라갈 겁니다. 나는 지금 내 의자 사뒀는데 내가 이 몸이 작으니까 다 올라가요. 딱 의자에 앉아도 나는 저런 의자에 앉아도 저게 딱 결과부 자고 앉거든요. 그렇게 편하고 좋아서 그래요. 그래 앉아서 자보세요. 얼마나 잠이 좋은가. 잠도 그런 잠은 상상을 못하도록 아주 좋습니다. 그럼 주로 그렇게 저는 세매로 그렇게 앉아서 자죠. 잠깐이라도 이래가지고 숨쉬기 이래서 숨을 지금 주시해요. 이래서 코끝을 봐요. 이러면 코끝을 이렇게 보거든. 네? 앞을 이렇게 봐요. 앞에 이렇게 책상을 내려다 봐요. 그 노트나 뭐 책을 놓으라고 수학이든 책을 앞에 놓으라고 코끝에 이렇게 놓고 그 코끝을 지금 봐요. 가면 코끝이 보입니까? 경어 쓰는 게 좋아요. 저 민들이나 나쁜 사람 질들이는 데는 경어 이상 무습은 그거는 아주 무습은 중력장을 가집니다. 가장 무습은 중력장에 나는 뉴턴의 만유인력 부담도 뉴턴이 실제로 그 만유인력을 부담도 더 무수분 만유인력을 가지고 있는 걸 난 알았어요. 네? 나는 이 세상에 누가 뭐라고 평가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10살 먹은 어린애와 같다. 나는 7살 먹은 어린애가 저 바닷가에 조약돌 듣고 알롱달롱한 조약돌을 주먹는 어린애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내 앞에 펼쳐진 무한한 진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고 있지 못하다. 그걸 성철 스님이 영어로 그렇게 예쁘게 썼습니다. 뉴턴의 그 자기 자서전에 있는 얘기를.
그처럼 우리도 아들 딱 앉혀놓고 가만히 앉아요. 자, 선생님과 같이 한번 해봐요. 선생님도 같이 해야죠. 물론 코를 딱 보고 숨 들어가고 나가는 것만 가만히 느껴요. 느끼는 거 알겠어요? 느끼는 건 뭐냐? 안 되면 손을 이렇게 대봐. 대보면 손이 된 걸 알지. 뛰면 뛴 걸 알지. 그걸 느낌이라 해. 뛰도 알고 대도 아는 걸 느낌이라 해. 된 거 아는 거는 감각이고 대도 알고 뛰도 아는 걸 느낌이라 해. 이렇게 시작해요. 느낌이라는 말을 한문으로는 살아갑니다. 느끼를 사. 이렇게 지금 교육이 시작이 돼야만 화가 나고 분노할 때 가만히 코끝을 보고 숨 핥아끓이는 걸 한번 봐요. 숨 쉬는 걸 한번 봐요. 몇 분만 한번 해보세요. 아들이 한 분, 두 분만 번쩍하고 번개불이 한번 지나갈 때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정말 자유와 평화와 빛으로 빛나는 에덴 동산이 있다 그러면은 자기네 내면 숨속에 나의 무한한 평화가 있다는 걸 어디서 벌써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선생님이 아들을 그걸 열심히 올게 밑에째 하고 나니까 확실히 얻은 게 뭐냐. 그렇게 제일 학교에서 열등반이었는데 전부 우등반이 되더라 하는 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무슨 글을 할, 저 선생님도 좀 이따 내가 합니다. 저 아들 공부 잘하는 거 선생님 열심히 가르치면 되는 줄 알죠? 천만에요. 안 됩니다. 그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전부 교육이라는 그 의미를, 진짜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내 몸에 있는 혈은 지금 어떻게 조절한다 하는 얘기는 오늘 이 동맥과 인맥세를로 일단은 기준을 잡아놓고 다음에 내가 요런 때는 무슨 혈하고 혈 얘기를 하나씩 짚어나갈게요. 그런데 다음 오늘은 여기 밑에 해엄혈하고 요게 백회혈에 대해서만 하고 선생님들도 가다가 머리가 되게 아플 때는 빈침이나 뭐나 가지고 여기 없으면 자극을 줘도 돼요. 머리를 자꾸 좀 자극을 주셔서 빈침하면 제일 좋아요. 자극을 딱딱딱 주고 나면 머리가 시원해집니다. 그리고 애들이 말이지 그 이상의 공부를 못하고 막 이상의 못 견디 하는 얼굴 표정 봤을 때는 그거 조금 이거라 보자 가고는 그 이 웬만하거든 선생님들은 그게 이 반지를 어떻게 하면 좋으신가 하면은 여기에 가서 맞추면 좋아요. 톡 티 나오도록 만드는 게 좋습니다. 빼쪽하기 침 대용으로 쓰고 빼쪽한 침을 꼽을 끊고 약간 튀어나오면 돼요. 그럼 요래 누르면 자극을 가립니다. 이거 애들 병은 저절로 많이 고칩니다. 아들 경기 든 거, 맥힌 거, 아들 뭐 좀 감기 시들이란 거 걸린 거는 닦았다가 요거 이리 와봐. 내가 만지줄게. 탁탁 그 자리 가서 자극 싹싹 주면 남이 보면 아무것도 그냥 만지는 건데 만진 게 아니라 안에 그 옛날 그 할매들 잘 만지는 할매들이요. 그냥 그 손 약손이다 하고 만지서 그렇다 하지만 실은 반지를 하나 꽂고 거기에다가 약간 톡튀나게 해가지고 침 대용으로 썼어요. 경락을 누질렀어요. 피 포인트가 있다고 여기 삑 소리 나도록 하는 거 불 켜는 포인트가 져 있는 것처럼 우리 몸에는 섬세하게 무지하게 다 돼 있습니다. 그 포인트가 무슨 감정은 어디 있고 무슨 생각은 어디 있고 뭐 어떻게 걷고 어떻게 앉는 그 조절하는 기관은 어디 있다 하는 혈 이름이 전부 다 있습니다. 응? 미친놈 내로 안절부절하고 반나절 뛰댕이 놈은 행간이라 해서 여기 박근혜 발 금방간 음질바로 사이로 있단 말이에요. 그때 선생님이 가서 보자 해서 그 자리를 자근자근 눌러주면 엉망 참 우울해져요. 에? 근데 길은 멀리 가야 되는데 차는 이게 지금 길은 아주 멀었고 차가 막 자꾸 밀려가면 못 가고 소변 보고 싶어 죽겠는데 이럴 때는 그 선생님들의 시루가 삐죽해서 친 내용으로 참 좋습니다. 삐죽한 시루 가지고 엄지발과 사이를 자근자근 눌러보셔서 한 2시간 동안 아무 생각도 없어요. 한번 해봐요. 또 그걸 너무 상습적으로 쓰지 마십시오. 너무 그래 또 밑에 방광 터지면 또 나한테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것이 지금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 중에 정신 이것을 다스리는 혈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백회와 바로 지금 밑에 헤엄이 제일 중요하니까 앉는 자세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요 마음 얘기라든가 요거는 앞으로 나가면서 살살살 써볼게요. 요건 나름대로 같이 연결시켜 보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들 애들한테 가르치는 과목 얘기를 지금 한번 해보겠는데, 첫째 국어가 있거든요. 이거 국어가 있는데, 첫째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언어뿐만 아니고 세계 모든 언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허범과 호음이 있습니다. 호음은 우리가 말하는 양성입니다. 그 언어가 양성 언어라. 아, 이런 거는 허범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아, 옳게 발음을 그려야 됩니다. 아, 이, 이겁니다. 우리 발성법을 이거를 선생님들도 누구한테 배운 일이 없고, 내가 내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주진 않았기 때문에, 호음을 쓰면은 어떤 폐단이 생기는가 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반항의식이 정강이 됩니다. 내 배기 때문에 배타적인 사상이 막 물어농성합니다. 영어나 불어나 외국어는 허범이 많아요. 네? 허범을 들어 씁니다. 그 S 훅 하는 거 이런 거는요, 순음 허범 가는 거 이런 건요, 거기에 상당히 그 허범의 효과를 줬던 겁니다. 그리고 신음소리 있잖아. 신음소리, 허범, 순음이니, 혈음이니 하는 건 전부 신음, 여기서 말하는 허범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살벌하고 전쟁감들인데도 그 삶이라든가 인간성을 보면은 그렇게 부드럽고 볼 수가 없는 이유가 언어에 있는 언어의 매력입니다. 우리가 왜 국어를 가르치느냐? 하기야 우리 역사, 우리 한국적 역사관으로 봤을 땐 전장 역사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친 나라 지금도 모르는 가운데 국어라도 읽게 해보자는 이런 참 우리 역사에 비참한 그런 불가피성 때문에 국어라는 공부를 그냥 읽기 돕기 하는 걸로 그냥 알아서 그렇지, 본래 국어 교육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하고는 지금 바꿔야 됩니다. 내가 이래서 지금 내 이 교육 이름을 이걸 걸어문이라고 선생님이 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지가 본래 이름 한 걸로 이렇게 하세요. 이 말이 맞아요. 차세대. 이래야 아주 운치가 있어요. 이거는 교수님이 내가 부산대학교 교육학장님 요시가 이거 차세대 교육론 한다 그러니까 이름이 좋아서 오신다 그래요. 이름이 좋대요. 차세대 교육론이라. 이 얼마나 이름이 이쁩니까? 그렇잖아. 또 과연 또 이름답게 또 지 논리가 시상에 없는 소리 아닙니까? 어디 있는 소리입니까 이게? 차세대 교육론이면은 뭐가 이것이 달라야 될 것 아니야 말이야. 뭐 만날 똑같은 소리가 뭐가 되기는. 아니 그거 가면 그 가이가 그게 이러는 거 그건 바보라도 알아요. 그 진성도 미실 연습만 시키면 다 해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그 심성을 부드럽고 곱고 빛나고 그런 거 아니라? 언어를 통해서 뭔지 인간은 감성을 전달하는 언어는 도구 아닙니까? 실은 언어는 동구에다가 어떻게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 기교가 우리 국어교육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방금도 얘기했지만 우리 역사가 얼마나 전쟁 역사, 4,600년 가지만은 전쟁은 크고 작은 거 다 치면 4,600분이 넘는다 할 정도로. 내가 참 슬픈 얘기입니다만은 우리나라 제사 지내는 거 묘토 사상 있잖아요. 옛날 우리 역대 참 깨달은 성자들 말씀이 하면 공자님이 묘토 사상을 제자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물으니까 장자는 어떻게 했느냐? 장자는 방장을 했습니다 이랬거든. 소나 뭐나 저 짐승들 날짐승 뜯어먹으라고 갖다 버리라 이랬어요. 그래 방장을 했거든. 노자도 그렇고 그래. 부처님은 태웠다고 이럽니다. 그 태운 게 좀 그렇고 방장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느냐? 난 웬만하면 매장을 하라 이랬어. 그 매장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이 전쟁 시대 천추 전국시대에 나가지고 자고 나면 이상 가족이 생겼다. 형제간에 자다가 뿔뿔이 자식 잃고 뭐 잃고, 그래도 한식날이나 제삿날에는 그리고 자기 조상이 묘 있는 자리 성묘로 갈 때는 행여나 어머니 아버지 성묘 생각나서 그 자리에 만날 수 있겠느냐. 만나면 강장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선생님들도 이렇게 가르쳐줘야 우리 묘사상이 저기요 제대로 값이라도 지 본전이라도 뽑아먹지. 대도 안 한 놈의 캐캐한 이상한 놈의 소리 뭐 조상 명단에서만 지 새끼들이 잘 되고 그래 이 모양 이 꼴아지 잘 됐구만. 내 며칠 전에 여기 저 경남 말이야 여기 도청에 원수 원장님 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우리 누나하고 갑자기 내 제를 참 문산 갔다가 하자고 아버지 말이지 저 산소 좀 가서 보고 가라 그래서 아이 그러는 게 그게 숱한 시간들이 나한테 별별 나름대로 이 반항을 하고 대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 돈무가 못 볼까. 내가 나오면서 그런 소리 하나 했어요. 당신들이 찾는 명당은 여기 전주 이신이 계시는가 몰라도 전주 이신회가 다 차지하고 당신이야 난 차지할 필요도 없어. 잘 됐어 그래. 전주 이신회가 천하 명당은 다 차지했는데 아까 잘 됐다 그 양반들 찾아보라고. 이 양심은 누군가 그 일본에 가 있던 그 마지막에 황제의 그 아들이 지금 노래나 부르고 밥 비려 먹는 걸 내 눈으로 봤단 말이오. 그리고 이게 무슨 놈의 민족이 아직도 지 형제간에 총칼질 하는 게 이게 그러게 또 묘타가 그래 좋냐. 그래 귀신 내방문을 좀 치우고 제사 왜 지내냐 묻거든요. 참 이 나라는 너무 전쟁에서 시달리고 쫓기고 이러다 보니까 전쟁 뭐 너무 우리 참 사실 요 박정희 대통령이 6.25 요 박정희 대통령으로 해서 요 시절이 이건 전만으로도 나와요. 박정희 대통령 때 같은 세상은 그런 시절은 영원히 안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 김가가 나와가지고 나라 나타먹는 얘기도 그거 써 있어요. 김가가 나오면 나가면 안 돼요. 자 그건 그렇고 요터 사상이 그런 기다. 그러면 우리 국어라는 것도 그러한 전쟁 역사로 교육이 되어 있는 걸 바꿔야 된다. 그래서 내가 여기 연수원에 말입니다. 내가 사는 거 우리 39구에 우리 집 넘어가면 구에 교육연수원 안 했습니까? 교육연수원에 그 뭐라고 쓴 줄 압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교육연수도장이라 이렇게 써놨어요. 시상에 이런 글이 어디 있느냐. 밑에다가 이게 이끌 도자를 써라해도 아직도 안 건치고 그 원장님한테 만나가 밑분 잔소리했거든. 그 당시 박정희 때 군사 이래가지고 군인들 어째서 이래가지고 말이 군사 독재, 쉽게 말하면 군사 독재 박정희로부터 만들어진 말도 있다 하는 전쟁용으로 만들어졌다 하는 얘기를 자랑삼아 얘기하더라. 그 선생님들이 거기서 애들 잘 지도하는 데입니다. 지도란 도자가 이 도자라요. 도장이면은 아이씨 그 머리 깎고 목닥치는 사람이 있나 왜 도장이냐 이만 내 말. 아니 그 가만 앉아서 명상한 데니까 그 도라는 거는 우리 말로 선생님들은 아들한테 분명히 제대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거 함호 공부라는 게 그렇거든요. 머리 숫자 아닙니까 이게. 머릿속으로 서서히 걸어 들어가는 것, 머릿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걸 머릿속으로 들어가는데 뭐가 날치고 설치고 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 가만 앉아가지고 머릿속으로 고향 생각해보세요. 손발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도장이면은 애들 소리는 밤새도록 밤새도록 소리 지릅니다. 나 넉넉해 살거든. 에어 하고 노래도 부르고 막 어떤 데 놀라겠다고. 그게 그래 도장이구만. 학생 연수 연수라 했으면 이끌 도자를 쓰라고 그만 찍는데 안 들어요. 또 교도소 한번 못 가요. 교도란 도자 나 써도 못합니다. 얼마나 복잡한지 핵도 뒤지기 많아요. 요새는 재수도 많은 게 글자 핵도 많다 하고 내가 욕을 하는 거야. 내 동생이 교도소장이야. 가물지 교도란 교도가 말이 뭔 도자냐 발굴 도자입니다. 위에 놈이 도둑질한 게 호들을 밟아가요. 그 밑에 들어간 놈이 한 방에 듣는 놈이 또 나와서 호들을 값수거든. 교도가 뭡니까 교도? 세상에 선생님들 지금 이건 선생님한테 내가 와크풀이하지 하풀이할 데가 없어. 근데 이건 좀 잔소리 좀 하려합니다. 참으로 국어를 몰라요. 국어의 언어가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지는 걸 모르신다고. 이게 무슨 놈의 교육이는지. 한번 보세요. 클린턴 우리말에 걸려가지고 클린턴에 걸려서 세계가 지금 거지 다 돼버립니다. 클린턴 저도 지 제야에 자꾸 걸려서 만날 권리가 돌돌 턴이라고 지금 바빠요. 만날 여자 하나 건드리가 저 보세요. 지 이름대로 가요. 이 세상에 자기 이름대로 안 된 사람은 없습니다. 스탈린 전부 그 스탈린 설정해서 뺏은 거 아닙니까? 자기 이름대로 됩니다. 그래 올해는 비도 대중 오셨다고 그래야 되고. 나는 제 영삼시 대통령이 늘 누구한테 그랬어요. 산수갑산 갈 준비 모두 많이 되겠다 이랬습니다. 산수갑산 영삼이라고 우리말로.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삼수박사 갔습니까? 대통령 두 사람 보냈죠. 얼마나 갔습니까? 자기 밑에 아들까지 다 갔습니까? 어떻게 이게 선생님들 그 국어를 어떻게 공부를 해가지고 그거 아직도 그걸 바로 못 잡느냐 이 말입니다. 이건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이고 교육자들이 문교부에서 해야 될 일인데 뭐 해창 씨가 지금 한다고 잘 하시는 것 같는데 어쨌든 좀 바람직한 이게 뭐가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암만 해도 제가 하는 식으로 안 하면 안 됩니다. 제도 아니라 제도 할배가 나와도 안 되고 교육은 저부터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국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 야, 여, 오유 하는 우리 음을 제대로 아들한테 가르치자. 아, 이, 에, 이렇게 시키십시오, 내일부터. 뱉으면은 다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가 한 일은 뱉다는 건 하루도 남한테 돌리고, 지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고, 온 것까지 혼자 설득 다 하고. 이 베타 사상이 우리 언어에서 나왔어요. 그건 늘리고 가네. 지금 얼마나 국어 교육에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선생님들 보세요. 오늘 내가 우리나라의 유명한 문학박사 서울대학교 장덕순 아마 그 여기 교육대학에 다니는 어른들은 그 장덕순 교수님 잘 아실 거예요. 교육대학원에 그 유명한 박사 서울대학의 유명한 어른이고 그분이 구비문학의 문학을 제일 그대로 정리를 잘해서 책에 세운 어른입니다. 대단한 어른이죠. 이 어른의 말씀에 나는 깜짝 하나 놀란 사실이 있어요. 말 이랬는데 이걸 말이라고 해놨습니다. 이걸 말. 이게 잘못됐거든요. 말. 이걸 말은 말인데 이런 말, 우리가 생각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언어. 우리가 말하는 아야 어요 뭐 일로 와 절로 가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거. 연자 옆에 어가 붙어야 우리가 말하는 말입니다. 언은 뭘 말씀은 이랬는데 말씀 언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 나오기 전에 어떤 언어 이 소리입니다. 자 선생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놈들아 좀 조용히 해라 이러기 전에는 마음속으로 그 말이 먼저 만들어져요. 그리고 앉아서 선생님 지금 뭔 소리 하려고 그러나 하면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전부 언입니다. 한번 보세요. 안 그런가? 선생님들부터 확인을 하시고 애들한테 언자를 가르치고 어자를 가르쳐줘야 국어 교육이 됩니다. 애들한테 네 내면의 소리를 들어봐라. 네 내면의 소리는 언이고 바깥으로 나오는 언이니 내면의 소리는 듣는 시간이에요. 오늘 국어 시간 첫 시간에는 몇 분 동안은 자기 내면의 소리 듣는 시간입니다. 앉아서 자기 내면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무엇이 내면의 소리인가? 집에 가고 싶다. 공부하기 싫다. 선생님 밉다. 선생님 밉다. 좋다. 이런 것들은 뭐야 말은 안 됐지만 바깥으로 안 났지만 속엔 그런 생각이 있지 가면 예! 그리고 또 신통한 게 있습니다. 제가 실험한 건 아닌데 제 밑에 오래 따라다닌 남자 팀의 총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뭐 대학을 늦게 나온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 작자가 내 얘기를 듣고 실험을 해봤답니다.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은 마침 집에 사돈, 팔촌 끄다 모든 게 그런 게 있더래요. 쭉 앉아, 앞으로 나라에 앉아, 잠깐 나와. 네? 자기 삼촌 얘기를 들어봐. 지금부터 눈 감아. 감게 다 감더래요. 우리 큰놈 대학원에 다니는 놈 삼촌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뭐 저거 이 카드라네 하면 잔소리 심하더래. 그놈 시킨대로 해. 그래 눈 까마한 게 그걸 억지로 감더라는 기라. 그 밑에 유치원생은 까마락한 게 깜짝 나오기 전에 다 감아버렸는데 중학쯤 된 놈은 까맣게도 이 한참 연습해보다 이렇게 감더래. 이거 보세요. 반응이. 순진무구가 뭔가? 우리가 애들한테 가르치는 순진이 뭔가? 자,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기가 막힌 이게 사건이 벌어졌어요. 까맣답니다. 까만 게 뭐가 보이지? 관계. 저 대학원에 댕긴 삼촌 참 이상한 소리 하시네요. 그 아들 고등학교에 있다가 아버지 만날 거 저런 소리 한다고. 유치원은 깜깜한 게 보이네. 내일부터 당장 좀 하십시오. 가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면의 소리를 확인 안 시켜주고 어떻게 아들 양심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란 말입니까?
양심을 어떻게 가르칠 겁니까? 양심을. 아니 진짜 우리가 이 지금 수십 년 우리 역사가 그래도 정치 역사가 되기로 한 60년 되는 걸 아는데 60년 사이에 국어교육을 하면서도 한 번도 내면의 언어를 가르치고 본 일이 있느냐 이만 내 말은. 천주에 가면 이렇게 나요. 가톨릭 성서에 이래 나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말씀이 있었나니. 말씀이 이 언자가 언이 있었다 했어요. 네? 불교에서는 더 재밌게 말씀합니다. 언자 옆에 음자도 하나 붙입니다. 내면의 소리 톡톡 튀어나온 걸 식이라 해요. 산나만상은 일체유심조 식이라 했지. 이게 유심원입니다.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간법계성 일체유심조. 누가 어떤 사람이 이 산나만상의 이치가 뭘로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알려고 하거든. 일체 마음으로 된 줄 알아라. 마음은 식입니다. 식신분별이라 했지. 선생님요, 제가 이거 하는 게 허는 아니죠. 참 심각하죠 이건. 정말 이거 선생님 생각해봐. 정말 이걸 몰라도 되겠는가 하는 거죠. 이게 교육이 안 되고 무슨 교육이 되겠는가 상상해보란 말이에요. 내면의 소리를 선생님들이 어떻게 바로잡는가를 교육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언어를 바로잡습니까? 전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똥은 벌써 내렸다고 여기서 기변을 몇 번 했는데 학교에서 평생 배운 거는 뭐 똥이 툭 튀나이 똥이라 했지 뭐 안에 똥 내는 생각은 별 볼 일 없어. 하게 오줌똥 막 싸요. 일찍이 치매가 다 오고. 제일 심각한 거는 늙어서 치매를 일찍 옵니다. 교육이 잘못되면. 이상한 것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치매국입니다. 이 현상이 왜 오는 줄 아십니까? 언어 교육 때문에 그래요. 참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 선생님 가만히 생각해봐. 안 그런가? 애들 보고 내일부터 국어 시간에 오늘 국어 시간 이제 지금부터 국어라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부해. 어라고 하는 거는 언과 어가 붙어서 된다. 요 딱 짜면은 언이고 요거는 우리말로 나오자입니다. 언이 말이 나의 입을 통해서 나오면은 어라고 한다 이 소리라. 이걸 바로 가지고 지금부터 어는 뭘 내면 언이라 그러냐? 내면의 소리, 집에 가고 싶다, 밥 먹고 싶다, 엄마 이뻐, 아버지 보고 싶어, 누구 듣고 저 듣고 돈이 아쉬워. 이건 너 내면의 소리다. 이 소리를 지금부터 듣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국어의 첫 시간에 이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을 또 아름답고 곱고 부드럽고 유하게 하는 이 교육이 국어약해서 그때부터 국어에 대한 요거 이론을 피주면은 애들은 심성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한번 실험하고 저한테 한번 언제 오시거든 한번 얘기 좀 해줘 보세요. 많이 달라집니다. 기가 막히게 달라져요. 그리고 저러고 안에 앉아가지고 벌써 눈 감아요 이래가지고 까만 게 보여요 할 정도가 돼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하니까 내면의 소리는 부정하고 말소리만 소리라 한 여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걸 더 국가라는 기관에서 더 그러한 인간도 지성인이라고 치부해주는 법의 논리가 그래요. 우리나라 법의 논리. 우리 법의 논리는 물정 외에는 인정을 안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돌려. 심정도 물정 이상 무서운 제약인데 영국에 법전이 있어요 없어요? 들어본 일 있어? 육법전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나라에서는 이 육법전서라는 게 있어요. 법전이 없습니다. 조사해보세요. 법치국가로서 영국이 세계에서 제일 귀족국인데 육법전서가 없습니다. 법전이 없습니다. 뭐가 법전이냐? 전통이라. 그리고 선배님들이 어떻게 판단했다 하는 판단 기록을 참고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놈 법이라는 게 말이요. 이상하단 말이요. 아니 그놈의 자식 금방 거짓말해가지고 두 놈이 그렇다고 한 놈은 뭐 친구 그렇잖아. 지금 사람 한 명이 저랬었고 친구한 돈을 줬단 말입니다. 줘가지고는 싹돈을고는 싹 정글 하나 만들어가지고는 돈 1,000만 원 되고 7,000만 원을 받아 홀딱 떼먹고 사람 다 미치게 만들어놨어요. 이런 대한민국의 법관이라는 놈이 누굴 핀들었냐? 그 사악하기는 얼굴 치다마도 알 텐데 그 놈을 핀들고 있거든. 돈 처먹어놓고. 이런 현상이 어디서 오느냐? 양심 부재가 언어에서 와요. 우리가 국어 교육을 이렇게 다시 하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거는 그 다음에 음에서
이제 가서 음악 시간이든 음악 시간이 아니라도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냐면 선생님들이 말을 되게 안 듣는 애들한테 내가 허공을 쓰라고 하거든요. 이리 와. 영희야. 내 말 좀 들어봐. 처음엔 웃겠죠. 조금만 들으면 떨어져. 한번 실험해보세요. 내일 동물원에 당장 가시가지고 내 말이 맞는 것 같은 거 조사해보세요. 짐승은 울 때에 호응을 안 씁니다. 와! 아니래요. 무슨 야옹! 야옹! 물어 뜯는 소리 하지 마라. 야옹! 막 던지고 생기는 소리예요. 그러게 고양이 소리나 사나운 짐승 소리는 허공을 쓰기 때문에 소름이 확 시베리아에서 부는 바람 소리 들어본 일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구 중심축에서 바람 소리는요, 허범 소리를 냅니다. 허범 소리를 들으면요, 사람이, 우리 보통 사람은 빼다 보면 작살나는 것 같아요. 불의 폴에서 일어나는 소리는 허범 소리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공덕이 많아서 천당 갈 때 소리는 화음의 소리입니다. 화음이 뭐냐? 그야말로 전체 모든 존재가 서사로 울림의 소리로서 올라가지만 지옥에 떨어질 때는 허범의 소리를 내요. 그냥 휘한 소리가 아닙니다. 이럽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바람 소리가 휘 하든가 아마 이게 그런 사람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웃기는 봐. 또 더 웃기는 거 한번 볼까? 아이우에오 음악 시간에 아이우에오 이러지 마.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는 거. 그것도 아이우에오를 아이우에오 이래야 돼요. 왜냐하면 좀 이따 이제 설명을 깊이 합니다만 우리 몸에 있는 오장육부 소리가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사람이 가다 깜짝 놀라면 이래요. 이래고 뭐가 탁 받거나 누가 깜짝 놀라면 악 하는 기라. 아는 간에서 나와요. 이는 심장에서 나와요. 이거 적어야 됩니다. 얼른. 아는 간에서 나옵니다. 목성이라 이래요. 간에서 나옵니다. 이는 심장에서 와요. 심장에서. 그러게 이렇게 하면 이래지 왜? 응? 심장이 펄떡할 때 이 자기도 모르게 이래. 익소리가 이래들까 조사해 보라고. 이게 참 엄청난 우리는 큰 오류를 범하고 살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자, 이 우는 어디서 나요? 이 우에오서는 우는 여기 심장 복판에서 나오는데, 자, 배가 아프면 하지. 배야. 아무도 없어요. 하면은 여기다. 이 애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거는 우는 비장에서 나와요. 비 애는 이건 목은 간이라 해야 되네. 이걸 붙여야 됩니다. 오행은 요거는 화입니다. 화. 오행으로는 화, 비는 코 이래요. 이걸 배워야 됩니다. 이건 왜 배워놔야 되는가 하면 얼굴형을 보고 잡아야 돼요. 애들 학생은. 이제 앞으로 이제 미칠성 이제 얼굴 관상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이 관상을 보고 저기 무슨 행인가 보고 잡아야 돼. 야는 와이우에 어디에 가는 걸 알고 가를 다시려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이러니까 아들 교육을 못하고 지금 뭐 유아원 만닥하는 게 잘 배워나. 유아원에 대학 교수님들이 저한테 왔다 가야 돼요. 내가 살아서 이제 나를 실제로 만나는 게 나아요. 저 텔레비보다는. 익살이 좀 재미있어. 익살이 지금까지 한번 잘 찍어도 이 실제로 보는 것들까 봐 시험물이 나왔지 안 그래? 이후에 애는 오행으로는 금이라. 이거 배워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이걸 모르니까 금밀레, 에밀레 갖다가 에밀레종을 갖다가 금밀레란 말인데 알을 잡아야 그다 집어넣었다. 지금까지도 이익하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선생님들 가르치는 학교종이 땡땡 친다 하는 거 그걸요. 제대로 알면요. 참 그걸 아들한테 제대로만 교육시키면은 애들이 시간관념이라든가 삶이요. 애들이 의식은 참 그야말로 학교 종 같아집니다. 종은 경종이 아닙니까? 경종.
그 노래도 지금 뜻도 모르고 그냥 학교종이 뺑뺑 지사 선생님 문에서 기다린다. 요새는 기다리지 뭐 옛날에도 기다리긴 했어. 역시 거짓말 했지 선생님. 안 기다려서 그때 우리한테 뭐 기다렸어. 선생님 어디 기다리지. 혹시 기다렸다가 늦게 하면 어디 터져도 그냥 이런 걸로 어디 터졌나. 맞다로 터지. 그래 봐. 폐입니다. 폐. 이 폐, 우리는 이게 저 애는 검은 폐라 폐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덩어리를 확 때리거나 이러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소리가 나오는가 하면은 에케케케 하는 소리가 애 소리 발음을 나오게 돼 있어요. 애 소리. 폐가 나쁜 사람 앓을 때 가서 가만히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그것도 유행가 아니면은 저 아리랑 그 우리 저 옛날에 민속 아리랑 있잖아. 안 그래 양산 저게 저 정선 아리랑 같은 소리를 내요. 이름이 있습니다. 폐는 음악을 맡아요. 가라 노래를 맡아 있기 때문에. 그 앓는 소리를 들어보면 걔가 어디가 그럼 음성을 들어보면 알아요. 약풍 깨지는 소리인가 뚝배기 깨지는 소리인가 걔 소리가. 어린애들 소리는 분명히 토성이냐 흥성이냐 목성이냐 다 나옵니다. 목닥 소리인가 다 나옵니다. 그거. 소리를 듣고 가 심성을 읽어가지고 선생님은 거기에 가판 어떤 뭔가 방편을 써야 됩니다. 얘가 예를 들어서 수학을 못하면 요건 어떻게 하고 예식이든지 안 하면 또 기억력이 없다면 어떻게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아, 이, 우, 에, 오인데 오는 밑에 우리가 심장입니다. 심장. 그래 심장은 사람이 되게 놀리면요 흑 하는 것도 있고 익 하는 것도 있고 악 하는 것도 있고 호 하는 것 사람이 막 기절하거나 막 그 너무 놀라운 일이 있으면 호 하는 거 있죠. 호 하는 게 밑에서 심장에서 올라오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에 많은가 하면은 처녀가 처녀성 이럴 때 이 소리를 내요. 이거는 이 세상의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의 기관의 어떤 무엇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우러나오는 천성의 음이기 때문에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본디 애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자면은 내 몸에서 나는 오장육부 기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연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소리가 저마다 또 정신, 여기 방금 얘기한 정신, 신령에서 여기에서는 이게 뭘로 들어가 있는가 하면 오 소리는 뭘로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지가 정지라 이래서 정지가 들어가 있어요. 정신이라는 게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오 소리에 들어가 있어요. 정신. 그래서 할 때는 거기는 인간의 그 무수한 그 정지랍니다. 그리고 지조가 들어가요. 그래 하고 감탄할 때는 인간의 의지 발로가 그게 나타나요. 그래서 문학의 글도 그 내용을 봐가지고 어느 부서에 해당되는 문법에 이거는 말인가 하는 걸 보고 해석을 해줘야 된다. 우리 이런 데 대한 국어가 실제로 국어 박사라고 하면 이걸 연구해가지고 정신심리학적으로 인간의 정신을 어떻게 하기 위한 교육의 목적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이 길에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비장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은 이사입니다. 이사. 인간의 사람이 뜻이 붙지 못하고 생각이 분분하지 말지 못하고 그럴 때는 이게 이사 아까 얘기한 느낌이 뭔가 모르지만 이게 잘 좋지 못할 때는 풍부한 생각 사고력이 풍부치 못했을 때는 비장이 나쁜 만들거든. 비장이 나쁜 사람은 맨날 소화불량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병이 있어요. 있으면서도 아주 사고력이 나빠요. 이게 만약에 병 들어가 이상한 반응을 일으키면 가지가지로 사악한 생각을 한다. 애들 자꾸 이상하게만 해보자고 이러는 걸 갖다 어떻게 선생님이 바로잡느냐. 해처리로 되느냐 안 돼요. 오장육부의 기능의 피가 그 핀이 쉽게 말하면 기능의 뽀단이 전부 인간의 육체 속에 다 바깥에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걸 살짝 자극 주면 선생님들 자극 주면 애가 달라진다. 응? 비장의 뒤에 덩어리가 있어요. 덩어리 척중이라고 하는 정신, 이 척추의 중심쯤 되는데 그 덩어리 탁탁 때릴 때, 야, 이놈아, 말 좀 들어봤고 살살살 건드려줘봐.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심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화라고 하는 심장은 여기 있습니다만은, 소리로는 이 소리입니다만은, 여기는 우리가 말하는 온갖 심이, 정신이, 여기서 말하는 심이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나와요. 그 다음에 간목에서 여기서 혼이 나와요. 혼. 우리가 말하는 혼이 전부 여기서 나오는데 아 소리에서 나와요. 아 소리에서. 아는 깨달음의 소리로도 있습니다. 이게 또.
목은 깨달음. 그래서 목은 간이고 간은 눈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우여라는 의미, 이것이 그의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 우리 눈에 다 드러나 있다 하는 걸 오늘 말씀드리고 마치다 합니다. 이게 눈입니다. 눈 여기 제일 아래 복판에 눈 동자를 보면은 그 안에는 파랗습니다. 그렇죠? 파란 거는 아까 이제 간 목에 들어가요. 아에 들어가요. 여기 간이 해당이 됩니다. 간. 간에는 여기 뭐가 있는 혼이 있습니다. 혼이 있기 때문에 혼이 나가면 여기 동자가 막힙니다. 죽었는지 사는지 알면 혼이 살아있는 한은 눈동자를 가만히 보면 눈동자가 파랗게 살아있어요. 자, 이거를 파랗게 살아있게 하자면 어떻게 첫째 해야 되느냐?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행은 목입니다만 이거를 살리는 길은 정적인 고요한 명상밖에 없습니다. 잠깐만 누구든지 침묵을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눈 동자가 맑아집니다. 애들은 금방 10분 안 갑니다. 애들은. 우리는 한 뭐 2시간 시간 가야 좀 맑아지고 얼굴 빛도 달아지고.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소리로는 아 소리입니다. 아. 그래 우리 종교에서 우리 불교에서도 보면은 법음이라 해서 연구를 하는 음성을 갖다가 이게 조율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전부 우리 오장육부의 기능을 잘 조절하는 이게 하나의 음성요법입니다. 사실 음성으로서 나의 정신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3700이라고 하는 인간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갈고 다듬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보면 색하면습니다. 이게 신장입니다. 그래 신장이 간이 나쁘면 시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간이 나쁘면 당장 시력이 나빠요. 그 시력이 좋으려면 간장이 좋아야 돼요. 간장이 좋다면 어떻게 되는가? 자꾸 화내지 말아요. 노다 간상이기 때문에 화를 내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노다 간상이다. 간이 상해버려. 화나지 않게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폭력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지요. 눈 나쁜 사람들 가서 조사해 보면은 항상 초조 불안으로 살고 초조 불안 긴장증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안경 낀다 하면 대개 다 그렇습니다. 선천적으로 그래요. 느긋한 사람 뭐 그 시상에 뭐 보면 뭐 지붕이 뭐 나쁜 일이 가도 뭐 앞에 뭐 집안에 곡식 가더라도 끄떡달하고 그냥 참 사람 복장 터지는 사람이 있긴 있지 왜 느죽한 사람. 그런 사람들 보면은 뭐 보면 늙어도 눈이 안 가요. 이 신장이 나쁘면은 여기 눈 동자 이게 검은 자위가 가버립니다. 희스름하든지 가기 시작을 하고 역시 또 신장이 나쁘면은 시력이 또 가버려요. 우리의 정신이 이걸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 건 우리 아들한테 많이 배웠고 이걸 듣고 해서나 어째서 그런가 오늘 이게 아시라는 얘기를 딴 뜻은 없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국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건 다음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할 기회가 옵니다만 대충 전부 우리가 가지고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그게 그러한 교과서가 눈 동자 안에 들어있는 기관의 반응점을 보고 공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점수를 매기는 시대가 와야 됩니다. 야를 간장을 좋게 했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마음이 행복한 사람,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한 사람. 내 학교 아들이 눈이 많이 나빴다 하면은 구시간상이기 때문에 죽자사가 뭘 여우라 그러고 만날 집에가 텔레비 보고 만날만 보니까 뭐 9시간 간이상이 치르기가 뭘 오래 자꾸 보면 간이 상해버리고 간이 가요. 시력이 먼저 가는 게 아니고 간이 먼저 가가지고 시력이 가요. 간에 있는 기가 여기 와서 맺히기 때문에 그래요. 심장에 있는 기 콩팥은 밑에 있지만 기는 여기 와 있어요. 이게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신장이 나쁜 사람은 얼굴이가 퉁퉁 눈이 만날 여기가 부스부스 붓습니다. 지금도 자고 나면 여기 부스부스 붓을 때는 여성님들은 금방 알아요. 생리만 있어도 여기가 붓게 돼 있어요. 여기 빛이 색깔이 붙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 이거 흰채지, 흰채. 이거 흰채. 이 흰채는 뭐냐? 거짓탈에서 폐입니다. 이건 폐. 폐가 좋으면은 여기가 맑고 깨끗한데, 폐가 나쁘면 여기는 점이 있고 뭐가 자꾸 이상이 끄집하고 그래요. 여기가 누리 팅팅하고 어쩌고 했다 하면 막 그때는 노래이라 노래이고만 막 한 번 뭐 받아 넣었다 하면 남길 줄 몰라요. 그게 노래. 옛날 노래이라 하는 말이요. 그냥 노래가 이게 누러집니다. 그래 노래이라 해요. 황다로는. 황다는 뭐냐? 황은 이거 뭐냐? 비토, 오토 중 이 비기 때문에 비장에 지 복장만 채웠다 이 소리야. 복장만 잡고 눈이 말해 눈 팅팅해요. 막. 집에 쏘면 채. 자, 그 다음에 눈두bur이 여기 안에 보면 요 눈두bur 있죠. 눈두bur이 이렇게 밑에 이래. 뭐 보면 이렇게 여성님들이 이다가 저 참하다는 거 있잖아. 소나 저기 황소 눈썹 따닥에다 바르는 거 여기 이렇게 부두작칠 수 있지 않은 거 있잖아요. 이 조선 처마락 하지나 이거. 이거는 비장이기 때문에 이놈은 비장이가 보면 만날 눈들이 길어한다. 눈들이 여기 알고 만날 여기 걸고 눈에 뭐가 자꾸 나고 뭐 할만한 눈이 뭐 침침하고 어쩌고 이래. 그러나 음식을 적게 소식하시고 소사하시고 적게 먹고 적은 생각하시고 항상 마음을 고요히 우리 저 선생님 여러 차례 부친 생각하면 그 눈이 그렇게 깨끗하고 청명하지. 응? 참 시원한 소나무 그늘겠지요. 응? 그 다음에 양쪽 옆에 여기 빨간 데 있죠. 여기 빨간 데. 여기 양쪽 옆이 빨개요. 여기 빨간 데. 요 다리는 심입니다. 이거는 신장이 좋아야만 여기가 빨간 색깔이에요. 너무 지나치게 붉으면은 여기가 빨간 빗질이로 바깥으로 잡고 나면 집안에 신랑이 자꾸 예민해서 그렇고 바깥이 여서 자꾸 빨간 길에 들어가면은 바깥에 있는 사돈 팔촌 아니면 형제간들이 못 살기 그래서 그래요. 애 새끼들이 나무 새끼들이 자꾸 예민한 선생님도 눈이 그같이 끄는데 재수 언니라고 거기서부터 그경이 들어오면 교장이나 교감이 또 기합을 잡고 주네. 또 밑에 기 잡고 올라가면 뭐 한놈 학부모가 또 만날 고발을 하고 전화질하고 미치게 한다고. 이거 앞으로 선생님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간단하게 치료합니다. 절대로 아들 교육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 학부모 교육을 지어야 됩니다. 학부모 교육은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화질 찾고 하고 뭐 저 선생님 어쩌고 저쩌고 시끄리 그런 거 이런 거 그런 거는 간단해요. 뭐 하여간 애미기는 그거 간단하게 치료됩니다. 간단합니다. 그건 나중에 선생님들이 내 주역을 조금 가르쳐줄게. 오늘 가들 아버지 연세가 왜 됐지요? 생일은 몇 월 며칠이지요? 신은 몇 시에 났지요? 딱 한번 물으십시오. 그래 놓고 이렇게 하면 다 되나? 그 다음에 가르쳐주지 마라. 아이고 이 선생님 뭐다 이 보사 선생이다 이게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하얀 봉투도 뒤로 막 들어가요. 그건 부도도 안 나요. 뒤먹어도 돼요 그거는. 저 하루 정도로 학교 고생하시다 저한테서 또 이 얘기 듣느라고 수고 많은데 오늘 연출 마치는데 정리는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물론 오늘 제가 쓴 각, 마음, 영혼, 이거 뭐 신, 귀신 이걸로 끝난 건 아니죠. 계속 이 얘기를 들고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우리 육체에 담고 있는 정신이 이런 정신 물질이 저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 기호에 맞추어서 지금부터 교육은 피해야 되겠고 여기에 맞추어서 국어, 산술, 뭐 음악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그 국민학교 선생님한테 여기 우리 시혜 선생한테 물었더니 제가 왔는데 본 게 11가지인가 얼마 있었다 교과서가 11가지인가 12가지나 되대요. 그걸 보고 내가 또 기절 초풍했습니다. 교과서는 암만 많아도 6개가 맞아요. 6개 더 안 만들면 안 돼요. 예? 이거를 음량으로 보태도 12권 12 이거는 고등대학에서나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너무 교과서가 많습니다. 이 더러운 나라에서 법 보세요. 법 조문가 보세요. 나라 한 3천만 4천만도 안 되는데 법전요. 난 내 혼자 못 찍는 저들 많아요. 이거 옛날 공자님 말씀 아니라도 우리나라의 태계나 율곡 선생 말씀도 있어요. 법이 많으면은 서민만 죽어나고 백성 못 산다 했거든. 네? 서민 법이 많으면 무슨 놈의 법이 무디 같은 법이 그래 많습니까? 그 놈의 법은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으니 그 법을 뭐라 해야 되는지 난 모르겠어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래요. 돈이라도. 이런 놈의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니 이렇게 돼버렸는데, 문제는 교육 아니고는 이 나라 이 국민성은 어떻게 사실 길이 없는데, 오늘 국어에서 첫째 허범과 호흡에 대해서 좀 선생님들이 이제 다시 한번 학생들하고 실험을 해가면서 교과서나 논문을 하나 써내십시오. 써내면은 이게 내가 호흡과 허범 얘기는 여기 김만재 교장 선생님이라고 저기 양산 교장 선생 하시다가 지금 벌써 작년이 언제 몇 달 전에 해임하셔가지고 집에 계시는 걸로 아는데 아마 좀 중병이라도 계시요. 이 선생님의 아시는 선생님이 어느 교장을 하고 있답니다. 울산서 여선생님인데, 여선생님이 그분이 자기하고 교원생활 할 때에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래서 우리 교육자 중에도 보면은 엄청나게 깨어난 분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빛을 못 봐요. 못 보는 이유가 그렇지 뭐. 저 위에 앉은 양반이 이게 뭐가 뭐 시커먼 게 까만 게 들어앉았는데 뭐 됩니까 그게. 눈을 떠야 될 낀데. 왜 그런 나라에서 무교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왜 그런 우리 교육자 중에는 이런 불보살이 많이 계시는데 왜 안 찾느냐 이 말이에요. 에? 그리고 산성에 나 같은 천하에 이런 국보가 있는데도 이 자석들 와서 인사도 안 해. 뭐 선생님 어쨌든 제가 하는 이 얘기를 좀 정리를 해서 잘 가다듬어서 좀 뭔가 거칠고, 내가 하는 얘기는 보면 금방 이렇게 쑥보선 무수겉에 무수겉에서 불빛이 쓱쓱 따라서 버적버적 깨물어 보면 그 뭐는 헐냄새도 나고 버적버적 도는 씹히지만 그래도 그게 자연맛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될 것이 시쳐서 뭔가 그게 뭔가 잘 누가 먹어도 좋은 하나의 국제 상품이 되자면 이건 선생님들 손으로 거쳐야 제가 한 얘기가 이게 영원히 지구상에 언제 빌날 날이 있을기라 희망을 갖고 오늘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